자,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린 배열의 이론을 실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 올림픽 대한민국과 쿠바 결승전 경기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1회부터 9회까지의 점수 결과를 방법 2번과 방법 3번으로 한번 직접 나타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법 2번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배열을 초기화하면서 값을 지정하는 겁니다.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변수 이름, 그리고 이제 대괄호 안에다가 여러분이 초기화하려는 개수를 쓰시는데 주의하실 점은 방은 0번부터 시작해서 3번까지 4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가로 안에는 여러분이 필요한 개수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괄호 안에다가 순서대로 컴마를 이용해서 저장하실 값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법 3번은 배열 초기화에서 배열의 크기를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초기화된 개수값에 따라서 배열 크기가 자동으로 지정이 된다고 했는데요. 생략을 하려면 대괄호 안에다가 여러분이 아무 숫자도 쓰지 않으시고 중괄호로 시작하신 다음에 초기화하려는 값을 컴마를 이용해서 넣어주시는데 지금 아까 9개라고 했으니까 값이 헷갈리지 않게 잘 확인하시면서 넣으시면 되겠죠? 자, 지금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딩을 해보신 다음에 돌아오셔서 여러분이 한 게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해보셨나요? 네. int. 지금 숫자는 그냥 2, 0, 뭐 정수니까 int로 선언했고, 그냥 이름은 K월 EA, 한국이라고 썼고요. 9개. 그리고 뒤에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그래서 각각의 방에, 요거는 0번 방에 2가 1번 방에 0이 이런 식으로 할당이 됐고요. 자, 코바라는 이름으로 역시 9개 선언해서 세팅했습니다. 방법 3번은 대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쓰는 거지만 뒤에 나와 있는 개수가 9개이기 때문에 아마 컴퓨터가 알아서 9개의 방을 설정해 주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의 영문 이름을 방법 3번을 이용해서 문자형 배열의 초기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배열의 이름은 네임으로 지정하시도록 하시고요. 배열 초기화에서 배열 크기는 생략하되 지금 문자형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타입을 뭘로 해야 될지,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여러분의 철자를 어떻게 입력해야 될지 역시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돌아오셔서 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만드셨나요? 자, 문자형이라고 했으니까 캐릭터, CHAR, 캐릭터로 선언하시고 이름은 아까 제가 네임으로 하라고 했고요. 여러분의 이름이 몇 글자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배열 크기는 선언하지 않고 생략한 상태에서 입력합니다. 단, 지금 여러분들이 입력하려는 글자가 캐릭터이기 때문에 앞에 했던 것과 같이 그냥 A, 3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되고 문자형은 반드시 홀다운표를 이용해서 하셔야 되죠? 홀다운표 이용하지 않고 하셨다면 이 부분에서 분명히 에러가 났을 겁니다. 자, 다음은 기상청에서 발췌한 우리나라의 월별 평균 기온입니다.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 강수량이 있는데요. 각각 1일부터 12월까지 12개씩 있으니까 여러분이 예전에 했던 변수로 한다고 하면 총 36개의 변수가 필요한데요. 배열이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최고, 최저 강수량 3개에 각각 12개씩 배열 3개만 사용하시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름 지정하시고 값을 선언을 하고 할 건지 초기화를 배열의 크기를 선언하지 않고 할 건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코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영상을 흘러가게 두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을 하시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코딩 하시고 돌아오셔서 답 확인해 보세요. 자, 지금 데이터는 정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수 타입이라서 더블로 선언했습니다. 자, 최저 기온은 로우라고 했고요. 12개인지 알고 있으니까 대괄호 안에 10이라고 써도 되지만 귀찮아서 그냥 쓰진 않았고요. 초기값을 줄 거기 때문에 자, 초기값을 아래와 같이 쉼표로 이용해서 12개를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 최고 기온은 하이라고 했고요. 역시 중괄호 안에다가 쭉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입력했고요.
강수량은 rain이라고 한 다음에 데이터를 쭉 입력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이 직접 해보신 것과 결과가 같습니까? 쉬워 보이지만 또 아마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타입 봤습니다. 인티저 저장하는 거, 캐릭터 저장하는 거, 더블로 저장하는 거. 자, 그러면 배열을 이제 초기화하는 법을 배우셨으니까 그 배열 안에 있는 걸 어떻게 출력하는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 내에서 초기화를 하지 않고 저장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프로그램에서는 int, 정수형을 저장하겠다. n이라는 이름으로 배열을 하나 선언했는데 배열 크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보시면 1, 2, 3, 4, 5라고 총 5개가 있기 때문에 방 5개가 세팅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첨자라고 해서 배열의 위치를 지정할 i값 하나 별도로 추가해서 선언해 주었습니다. 포먼을 이용해서 이 printf 문이 계속 루핑을 돌 건데요. i를 0번부터 시작해서 5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1씩 증가시켰을 때 0, 1, 2, 3, 4까지 총 5개의 방을 돌면서 %t 첫 번째는 얼마죠? 네, 0이죠. 0이 찍히고 i 값에 의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일반 변수를 쓰던 그 자리에 배열을 사용하는데 n 하면 그 배열에 가로 열고 i가 지금 얼마죠? 네, 0이죠. 그러면 0번째 값 1이 화면에 찍히게 됩니다. 그 다음 줄바꿈이 일어났으니까 다음 줄로 넘어가겠고요. 자, 포문이 다시 올라가서 이제 i가 1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i가 1로 바뀌었고요. 1 찍힌 다음에 n의 1번째 방. n의 1번째 방은 얼마죠? 네, 2죠. 그래서 2라는 값이 화면에 찍히고 다음 또 세 번째 방, 네 번째 방. 그러면서 각각의 방 5곳을 순회하면서 각각의 방에 어떤 값이 있는지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에서 초기화하는 방법 이번엔 살펴볼까요? 자, 프로그램에서 배열을 선언했지만 뒤에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이 부분 비워두시면 안 됩니다. 비우면 몇 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반드시 몇 개를 준비할 건지 몇 개의 배열을 선언할 건지 써주셔야 됩니다. 자, 5개를 선언했고요. 이번에는 0부터 4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아까는 5보다 작을 때까지였는데 4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니까 0, 1, 2, 3, 4 역시 5개가 선언이 되고요. i는 1개씩 증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n의 여기가 지금 얼마죠? 네, 0이죠. 그럼 0에 i가 지금 0이었으니까 0 플러스 1 한 값이 할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n의 0번째 방에는 i가 0이었던 값에 1이 더해져서 저장이 먼저 되고요. 그럼 1이라는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printf 문장에 의해서 0번째에 있는 그 값 좀 꺼내다 주라 하면 이제 그 값이 다시 나와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0, 1 이렇게. 자, 순서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이 부분에 의해서 아직 여기는 할당이 안 됐습니다. 먼저 n의 0번째 값이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화면에 이 내용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포문이 다시 올라갔을 때 이제 두 번째 방의 값이 2가 저장이 됩니다. i가 1로 바뀌었기 때문에 1 더하기 1 해서 2가 되는 거죠. 2가 저장이 되고 그 내용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아직 초기값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시 포문이 돌면서 i가 얼마로? 3으로 증가하면 그때 이제 n 2번째 방. 순서상으로는 세 번째지만 방의 위치를 지정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아파트 호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1호, 102호 이런 식으로 그 방의 이름이 n의 0번 방, n의 1번 방, n의 두 번째 방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뭐 어떤 아저씨 댁에 딸이 5명이 있었다. 근데 뭐 딸이 이름이 원래 다 달라요. 뭐 순자, 말자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이름을 매번 부르기가 뭐하니까 그냥 첫째 딸, 둘째 딸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n이라는 건 뭐 김씨 아저씨네. 0번은 첫 번째 딸, 김씨 아저씨네 두 번째 딸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부를 때는 나중에 n, 김씨 아저씨네 가족들 이렇게 그냥 딸들 한꺼번에 불러낼 수 있는 거 뒤에서 나중에 할 텐데요. 그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값을 초기화하고 출력하고 초기화하고 출력하고를 총 5번 포문에 의해서 루핑을 돌면서 프로그램 내에서도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데이터를 배열의 초기화 방법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화를 해놓고 이제 앞서 설명드린 포문을 이용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실행 결과 보시면요. 대한민국 15점, 그 다음에 중국 27점. 지금 가로로 돼 있는 데이터를 세로로, 지금 요게 대한민국 거고, 요게 중국 거죠? 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저장했던 데이터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배열을 선언할 당시에 초기화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역시 결과를 기다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셔서 코딩하시고 결과가 잘 나오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그리고 돌아오셔서 결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초기화를 하라고 했으니까 int k5월 EA 이 부분은 뭐 줄여서 K 하셨어도 상관없고 K5R까지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초기화를 하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중괄호 안에다가 값을 이렇게 다 넣었고요. 그다음 int 차이나 역시 4개 선언하고 값을 넣습니다. 자, 4개이기 때문에 포문을 이용해서 0번부터 i가 4보다 작을 때까지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printf 문장 썼고요. 한국 K5월 EA 하고 여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에 0이 들어가고 0번째 들어있는 값이 출력이 되고 역시 i 값이 0이기 때문에 차이나의 첫 번째 값이 출력이 되고 자, 포문이 끝나면 다시 i가 하나 증가하면서 이번엔 i가 다 뭘로 바뀌죠? 네, 1로 바뀌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즉 방으로는 두 번째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배열을 사용하시게 되면 계속 처음에 헷갈려 하시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는 게 컴퓨터상에서는 0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씩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결과를 보면서 왜 안 맞지? 막 이럴 때가 있는데 0번부터 시작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0이 첫 번째 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4개의 결과를 한 번에 쭉 뭐 9개든 10개든 200개든 이 두 줄만으로 결과를 출력해 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데이터를 선언한 후 배열에다가 각각 값을 할당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이점은 아까는 그냥 초기화를 주고 하는 거였다면 이번엔 선언하고 나중에 각각 값을 할당하는 겁니다. 지금과 같이 데이터가 연속적이지 않을 때는 값을 입력하는 게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4개씩 선언을 했고요. 값을 따로따로 줄 때는 방 위치를 지정하셔야 됩니다. 0번째 방에 15, 첫 번째 방에 17, 두 번째 방에 27. 자, 이때 각각의 문장이 하나씩 끝나기 때문에 전부 세미콜론으로 끊어져 있는 거 그냥 하나의 문장이기 때문에 할당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세미콜론으로 표기해 주셔야 된다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포문을 이용해서 출력하는 문장은 아까와 같습니다. 단 이번에는 0번부터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0, 1, 2, 3까지 역시 4개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포문을 쓰실 때 다양하게 쓰실 수 있도록 4까지 쓸 때는 작다. 그 다음에 3까지 쓸 때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다른 표현을 써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표현들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시면서 여러분이 하신 결과랑 비교해 보시고 좀 달랐다면 이렇게 된 것도 한번 코딩해 보시고 테스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실습했던 문제를 수정해서 이번에는 국가별 쿼터 점수의 합계를 추가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를 바로 계산해서 출력하실 수도 있고요. 합계를 변수를 선언하신 다음에 계산 결과를 넣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프로그램의 확장이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최소한 3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실습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서 다 좀 말로만 설명해 줘서 좀 불편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아까 그 프로그램에다가 합계를 추가해서 이제 옆에다 같이 찍는 프로그램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보시고 코딩해 보시고 돌아오셔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언했던 4개의 변수 KOR 4, 차이나 4라는 거에다가
덧셈을 하려는 sum 변수를 2개를 추가했습니다. 2개를. 근데 이것도 사실은 sum 변수 하나에 배열로 2개짜리를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따로따로 저장하는 걸로 변수를 선언을 했고요. 자, 표본을 통해서 계속해서 0번부터 4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니까 0, 1, 2, 3까지 4번 루핑을 돌면서 각각에 있는 값 0번째 방, 1번째 방, 2번째 방, 3번째 방에 있는 값을 sum 1에다가 지금 계속해서 누적해서 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표현 혹시 잊으신 거 아니죠? 제가 sum 다 쓰기가 힘들어서 그냥 s로 한다면 저 표현은 지금 s 더하기 KO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sum을 s로 줄여서 썼고요. KOR을 지금 K로 썼는데 sum 1값이 처음에 얼마가 있었죠? 네, sum 1값이 처음엔 0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0이 있는 거에다가 KOR 첫 번째 15를 더해서 sum에다가 다시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15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루핑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오면 sum이 15였는데 KOR 두 번째는 17이었으니까 17이 추가가 돼서 다시 재차 저장이 되니까 이번엔 15가 없어지고 네, 32가 저장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누적해서 덧셈하라는 거죠. 이 부분 연산자 기호 축약해서 쓴 거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중국도 마찬가지 sum 2라는 곳에다가 루핑을 돌면서 값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장하면서 화면의 결과를 출력하고 있고요. 지금 가로가 폼은 끝나고 나서 지금 루핑을 4번 다 돌고 나서 마지막에 저장해 두었던 sum 부분의 내용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방법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또 다른 방법은 여기에다가 5라고 선언하시고 그럼 방이 5개가 준비가 되고 마지막 거는 뭘로 세팅된다고 그랬죠? 네, 0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초기 값을 줄 때 내가 방을 세팅한 것과 초기 값이 작으면, 많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여기가 5개인데 초기 값을 10개 주고 이러면 안 되고 내가 방을 준비를 5개 하라고 했지만 초기 값은 4개만 주면 마지막 방은 0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KOR EA예요. KOR EA 5번째라고 선언하시고 이 부분을 차이나 5번째라고 선언하시고 그 방에 저장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K의 5번째 네. 그 다음 여기를 C의 5번째 이렇게 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sum 자체를 배열로 쓰는 방법도 있겠지만 sum 자체를 또 배열로 쓰면 포문이 또 생기기 때문에 보통 이 2가지 중에 한 가지 이용하셔서 프로그램 코딩하시면 좀 간단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여러분의 이름을 문자형 배열에 저장하는 거 한번 해보시라고 실습 말씀드렸고 자, 그거를 이제 출력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름을 한 줄로 출력하기는 하는데 성과 이름 사이에 공백을 넣어서 출력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캐릭터 선언했을 때 주의하실 점은 뭐라 그랬죠? 네, 글자 한 글자 쓸 때는 꼭 홀따옴표 캐릭터로 저장되도록 요거 표시하는 거 잊지 마시고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 이름으로 입력을 하신 다음에 출력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를 기다리지 마시고 코딩을 해보세요. 코딩하시고 나서 여러분이 한 것과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과정은 2입니다. 사실은 실습실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짜봐야 여러분들 실력도 늘고 질문하기도 쉬우실 텐데 집에 있으셔서 답답하실 거예요. 화면으로만 보지만 프로그램은 모방을 통해서 창조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쉬워 보이는 것도 여러분이 코딩한 것과 코딩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사소한 실수, 뭐 쉼표를 안 한다든지 홀따옴표를 안 한다든지 뭐 책이나 다른 사람 프로그램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지 간단해 뭐 별거 아니구만 하는 것과 여러분이 코딩하게 되면 그런 사소한 것들이 하나 빠져서 에러가 나서 결과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손으로 프로그램을 익히는 것도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뒤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질 텐데요. 지금 이러한 기초 내용이 여러분이 몸에 익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습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뒤에 프로그램이 길어지거나 포인터나 이러한 내용이 나왔을 때는 혼동이 돼서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짧은 프로그램이지만 꼭 직접 보지 말고 여러분이 코딩하신 다음에 결과 확인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뒤에 내용을 쉽게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선언문은 똑같고요. 네, 포문을 이용해서 지금 여기 선언에는 몇 글자인지 안 썼지만 여러분들이 화면을 출력할 때는 몇 글자인지 이제 나중에 포인터 배우면 이게 필요 없긴 한데요. 지금은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 자, 9개, 즉 여기는 글자가 둘, 넷, 여섯, 여덟, 9개예요. 근데 아까 성하고 이름 사이에 공백을 넣으라고 해서 스페이스바가 하나 들어있는 공백을 추가해서 넣어줬고요. 글자니까 %C로 찍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변수 이름 그대로 쓰시고 이 부분을 포문이 0번부터 8까지 순회하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화면에 가져다가 찍어주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최고기온과 최저기온, 평균 온도를 저장하는 것에 대해서 초기화하는 거 살펴봤는데요. 거기에 이어서 최고기온하고 평균 온도만, 최저기온까지 같이 출력하셔도 되고요. 저장했던 내용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하이라는 이름으로 최고기온, 소수점이기 때문에 더블로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포문을 이용해서 12개 루핑을 돌고 지금 이 포문하고 여기까지만 포문을 순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포문이 한 문장만 있을 때는 중괄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의 가독성을 좀 높여주려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중괄호를 해주시면 포문이 여기까지인지 알기 쉽겠죠. 아니면 이렇게 들여쓰기를 꼭 해주셔서 어디까지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게끔. 자, 다시 보면 지금 이 포문은 중괄호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12번 순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에 0번째부터 11번째 총 12개를 자, 배열은 0번부터 시작합니다. 12개 방에 있는 값을 역시 플러스는 했으니까 sum은 sum 플러스 하이 0, sum은 sum 플러스 하이 1 이런 식으로 배열의 값을 순회하면서 저장을 하고요. 지금 이거는 뭐죠? 합이죠, 합. 네, 그래서 저장하는 공간 필요해서 지금 선언했고요. 초기화 좋습니다. 0.0 이렇게 쓰셔도 되고 0점까지만 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출력을 하는데 합계가 아니라 평균 온도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썸 결과, 그동안 누적된 썸 결과를 나누기 연산자는 두 개의 값 중에 하나라도 실수가 들어있어야 그 결과값이 실수가 나온다고 했죠. 썸 안에 물론 이미 실수가 들어있긴 하지만 혹시라도 정수가 있을 걸 감안해서 나누는 값도 12.0으로 실수로 나눠주라고 했고요. 실수값이니까 printf에서 %f로 출력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코딩하시고 만들어서 보신 결과랑 지금 제가 한 거랑 맞는지 혹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그 다음 실행 결과 테스트 해보신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